자, 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선물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의 차트를 보면서 일단 파동을 같이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있고 그래서요, 매매 일수는 총 13일인데요, 신호 횟수가 총 12번 나왔고요, 12전 11승 1패 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스러운 적중률이라 생각하고요.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기 전에 매매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신호대로 하자. 신호가 없는 날 쉰다. 두 번째, 가급적 외국인 수급에 맞는 신호를 따라 하자. 세 번째, 손절 15틱, 익절 15틱. 요 세 가지 사항을 여러분들이 준수하면서 차트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국내 선물이 어렵지만 그래도 승률이 아주 좋은데, 간혹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서요, 시장을 자꾸 어렵게 대응하는데요. 일단 차트가 저보다, 여러분보다 똑똑하니까 그냥 차트 믿고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별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2월 1일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시장은요, 나스닥을 쫓아가다 안 쫓아가다 자꾸 엇박으로 나기 때문에 조금 시장 대응이 힘든 구간입니다. 자, 간밤에 미국 시장은요, 나스닥이 2.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거기에는 금리를 이제 동결했다, 이런 멘트들이 나왔는데, 코스피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강세를 출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으로는 일단 금리 인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동결을 하느냐,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시장이 그동안 나스닥 차트를 못 쫓아갔는데 한 방에 쫓아가는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9시 2분경에 보조 신호 매수, 9시 9분에 메인 신호, 또 장타 신호도 9시 9분. 모두 보조나 메인이나 장타가 다 매수로 일단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수 신호를 만든 주포가 누군가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그쵸?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개인하고 기관들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매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중에 어떤 신호가 나왔을 때 그 방향대로 대응하자죠. 이날 시장의 중심은요, 33640이고요. 우리가 이 매수 신호를 따라서 한다면 매수 신호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요, 그냥 33770입니다. 파란 땡땡이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갖다가 선점하기 위해서 낚시질을 한다. 그러면 낚시질 자리는 제가 항상 전날 마디가를 봐라 그랬죠. 이 하얀 땡땡이죠. 그 자리가 33730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33730, 33770, 요 자리가 결국에는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가 되고요. 자, 그리고 시장을 좀 더 기술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외국인 매수, 그쵸? 그리고 보조 메인 장타 올 매수, 그리고 장타 신호 4인방이 갑과 을이 뭉쳐있는 자리가 338.30입니다. 그렇다면 여길 뚫으면 더 많이 가겠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단기로 33830에 청산해도 무방하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장타 신호 갑과 을을 갖다 뚫어버리니까 시장이 무한대로 가서 점심때까지 34085까지 갔고요.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쉬는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34270까지, 우리가 신호가 나온 구간부터 틱수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매수가 5% 정도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5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2월 5일자 차트 보시면은요, 전날 급등에 따른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아침에 좀 하락 전환했습니다. 신호대로 따라한다, 우리가 그런 매매 원칙으로 시장을 보시면은요, 자, 보조 신호가 9시, 그쵸, 1분 정도의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메인 신호가 9시 3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는데, 보니까 이날
시장의 중심선 35170이 무너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와서 이 신호는 좀 따라 할 만하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날 수급의 주체가 누군가 수급표를 봤더니요. 자, 외국인들이 땡 하면서 9시부터 9시 5분부터 결국에는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인들은 전날 매수 대응한 것을 이제 청산하는 구간이 됐고요. 거꾸로 개인과 기관은 이제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나홀로 매도로 대응해서 목격된 게 9시부터 9시 5분 사이입니다. 우리 차트의 신호를 보면요. 그쵸? 자, 보조 신호가 9시 1분, 메인 신호가 9시 3분이니까 최소한 메인 신호 9시 3분 이후부터는 매도로 대응해야지. 일단 그런 마인드로 시장을 봐야 되겠고요. 매도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당일 마디 하얀 땡땡이 350, 455가 되겠고요. 내가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으려면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 자리니까 350, 55가 되겠죠. 요 구간이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돼서요. 자, 장타 신호 4인방 초록이 무너졌으니까 파란 선까지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두 박스 파동 정도 나왔고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더 가속화가 되니까요. 결국에는 초록이 무너지니까 어디까지? 을선이지 하야선까지. 여기서부터 또다시 2차 하락이 된 겁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을선이 무너지니까 이제 갑선까지. 갑선이 3, 4, 5, 40이죠. 결국에는 신호가 나온 구간부터, 그쵸? 이 구간부터 우리가 파동수를 계산하면 거의 5% 정도 일단 매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10시 반이 돼서 시장을 보니까요, 막 매수, 매도, 막 이렇게 막 헛갈리게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는 저는 손을 안 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날 시장의 주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최소한 외국인들이 수급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저는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차트대로 만약에 대응을 했다 가정을 해더라도요. 중심 아래이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오는데 한번 누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의 결대로 매매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편하고 빨리 수익이 나는데 시장의 결과 반대로 진입을 해서 매매를 하면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저는 패스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보통 국내 선물은요, 설 명절이나 또 추석 명절, 이런 명절 전후로 개인들을 좀 골탕 먹이는 시장의 흐름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최근의 시장의 흐름이 딱 그렇습니다. 미국은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거꾸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대응이 아주 괴롭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선물을 매매할 때는 이제 주포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항상 주시해야 되고요. 그들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을 해야지 리스크가 적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주포들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포지션만 우리가 잘 보시면 됩니다. 이날 시장을 보시면은요, 장 시작하자마자 8시 50분부터 외국인들은 매도 대응했고요. 개인 외국인의 물량 크로스가 난 게 거의 9시 14분부터는 외국인들은 매도, 개인 기관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개파락을 해서요. 내가 손이 빨랐다면 어차피 외국인들이 매도니까 매도 신호만 본다. 그런 마인드로 보면요. 보조 메인이 매도 신호 나왔을 때 마디 자리가 34780입니다. 그쵸? 34780부터 뭐 34720까지 후다닥 뭐 매도가 0.6% 정도 파동이 나왔고요. 자, 우리 매매 원칙 중에서 신호가 나오는데 그 방향대로 한다. 그거 맞는데요. 보통 보면은 이 신호도요. 주포들의 방향과 일치를 해야 됩니다. 자,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매도 치는데 개인 기관이 매수한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인 기관 대 외국인이 싸우면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 매수를 한 템포 버리고요. 좀 기다리다 보니까 이 구간이 오늘 9시 13분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개인,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 크로스가 나오는 게 9시 15분 때입니다. 그러면 이 신호대로 대응을 한다면 34780이요. 장타 신호 4연방 중에서 갑선이고 우리 마디 자리가 34780이잖아요. 주포들이 매도치니까 좀 빠지지 않겠어? 그러면 34720, 그쵸? 그리고 장타 신호 4연방 중에서 갑선이 무너지니까 그 아랫단까지, 그쵸?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자 34780부터 그 아랫단, 그쵸? 34650까지 거의 매도가 거의 1.3% 정도 파동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리면 자꾸 이제 중국장이 반등 나오니까 시장도 자꾸 몸부리치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원칙 매매가 뭡니까? 중심선이 여기잖아요. 34695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심선 아래에서는요. 매수하지 말자 그랬으면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지난 차트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쉽게 매수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 구간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매매를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매도면 매도 들어가서 익절, 그리고 10시부터는 그냥 매매 안 하고 쉬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하실 적에 신호가 나와서 신호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신호는 주포들의 포지션과 같은 방향일 때 대응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2월 8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요. 거래량이 한산했으나 우리가 신호 체계를 보면요. 종가 부근에 보조, 메인, 장타까지 올 매수 신호가 나와서 끝났기 때문에 시장이 2월 8일 날 뭐 매수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수급을 보더라도요. 외국인이 9시 3분부터 매수로 대응했고요. 기관은 9시 3분부터 매도로 대응해가지고 결국에는 주포 외국인이 이기기 때문에 이날 상승은 일단 예상됐던 시나리오고요. 자, 우리는요 신규 신호 때 잘하자 이제 그런 매매 원칙이 있죠. 쭉 보니까요. 시장이 어느 정도 가다가 점심때가 되니까 보조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메인 신호도 13시 47분에 매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이 구간은 뭐냐면 이제 시장이 중심선을 깰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 이제 장타 신호까지 올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매도로 대응하려면 다만 주포들이 매수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힘보다 올라가는 힘이 강하다. 그런데 신호는 매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신호를 따라가면은 죽음이고요. 올라오면 35370이 지지했던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보이시죠? 요 구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 매도 신호를 요리한다면 35370의 매도를 쳐야 되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꾸 따라가는 매도를 하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따라가는 매도는 주포가 그날 매도다. 그러면 따라가도 수익을 어느 정도 주는데요. 주포가 지금 계속 매수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도를 치면 안 되고요. 중심선 위에 매도니까 올라오면 매도 때리자. 그러면 35370이 매도 타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니까요. 자, 35370 찍고 이제 중심선까지 이제 35310이죠. 여기서 매도가 0.6% 나왔고요. 여기서 더 빠질지 안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단기로는 뭐 0.6%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고요. 이 구간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뭐 35370 본청 보고 한 번 더 버텨볼 거야. 아니면 나는 단타로 대응할 거야. 이건 다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중심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면서 352, 45까지. 그쵸?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최대 매도 1.25p, 최소 매도 0.65p 정도는 매도 수익을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13일 차트 보겠습니다. 설 명절이 지나고요. 첫날인데요. 설 명절 기간에 미국에서는 S&P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시장의 흐름이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자 차트를 보면
아침 시작하자마자 보조 신호 8시 45분, 메인 신호 8시 46분, 뭐 참고로 보는 장타 신호 8시 48분, 올린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어지간하면 위로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일단 차트를 보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갭상승을 시킨 주범이 누군가 봤더니 수급표를 보니까요. 외국인들이요. 8시 거의 47분부터 나홀로 매수로 대응을 했고요. 기관과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죠. 그러니까 이 구간부터 외국인과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크로스가 나면서 외국인들은 나홀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매 원칙이 장중에 신호가 나오면 신호대로 대응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자, 메인 신호가요 거의 8시 46분에 나왔는데 벌써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신호를 따라서 한다면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이 신호대로 대응을 한다면 당일 마디가 356059고요. 그리고 내가 낚시질을 한다면 전날 마디가 이 자리가 35620입니다. 이 근처에서 매수를 받았다면 시장이 많이 갈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자, 외국인들이 나홀로 매수를 했다. 그리고 S&P가 설 연휴 기간에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자, 차트를 당겨 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갑, 을, 병, 갑, 을, 병, 정 다 뚫어놨기 때문에 시장이 갭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변심만 하지 않으면 위로 많이 가겠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벌써 사전에 장에 어떤 대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시장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예상대로 시나리오가 움직여서 35605, 35620에 매수해서 35920까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가 거의 3.1높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보면 제가 마디가 중에서 이 남색 자리는 뭐냐면 35920이죠. 매수하고 싶은 한 사람들이 최고로 팔고 싶은 자리가 35920입니다. 그래서 35920을 찍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파동이 다 나왔으니까 찌글찌글거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시장이 흘렀는데요. 딴 거는 없고요. 우리가 시장을 대응할 때는요, 항상 신호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죠. 요 구간이 되게 공포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호대로 대응을 했으면 35620이나 3560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파동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15일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장 시작하자마자요, 뭐, 메인 신호, 보조 신호, 뭐, 장타 신호, 올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갭상승을 해서 아침에 잠깐 파동이 나왔는데 우리가 뭐 신호가 출현했으니까 그 방향대로 하자. 이제 그게 매매 원칙인데요. 아침에 바로 따라갔으면 뭐 전날 중심선이죠. 요 자리겠죠. 요 자리죠. 356 빵빵에서 그 윗단 356 25까지 잠깐 매수 단타 구간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거는 거의 신의 영역이고요. 이 신호를 바로 따라가서 우리가 매수를 대응했으면 이거는 거의 10중 8구 손절각이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전날 종가가 거의 35250이었는데요. 시가가 얼마냐면 거의 35560이니까 거의 3포 이상 갭상승을 했으니까 일단은 갭상승을 했으면 갭을 매꾸러 내려올 때까지 하는 게 이제 기본입니다. 그쵸? 현재 매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갭을 매꾸러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거의 전날 종가 부근의 꼭지까지는 내려온다.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결국에는 당일 마디로 따지면 353.7075 요 자리가 되겠죠. 갭을 매꾸러 내려오는 구간을 기다렸다가 대응하면 353.75부터 시작해서 윗단이죠. 요 자리가 되겠네요. 354.35까지 그냥 매수가 한 0.6% 정도 파동이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매매를 하면,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이날 시장의 중심은요, 35310인데, 이 장기 추세선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요, 이 장기 추세선 아래에서는 기본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도 신호를 기다렸다 매도를 대응하는 게 전형적인 매매의 기본입니다. 자, 그런 마인드로요, 차트를 보니까요, 거의 9시 43분이 되니까, 빼꼼히 보조 신호가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자, 수급별 매매 현황을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아침에 갭상승을 시켜놓고 한번 골탕을 먹이고요. 자, 9시 38분 정도가 되니까 외국인이 이제는 매도로 전환되고요. 개인도 와리가리 하다가 매수로 전환되고 또 기관도 매수로 전환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9시 38분 정도가 되니까 외국인과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물량 크로스가 나면서 외국인은 매도로 전환되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이 시간대가 9시 38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트를 보니까 우리 차트는 9시 43분이 일단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외국인이 주포인데 외국인이 일단 매도로 전환됐으니까 최소한 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요. 어느 순간에 이 구간이네요. 중심선이 깨질랑 말랑 하니까 이제는 메인 신호도 매도 신호 나왔어요. 그러면 보조 매도, 메인 매도. 그리고 이 시간대가 10시 20분인데요. 10시 20분 때 보니까 외국인들은 벌써 그냥 주구장창 매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신호대로 대응을 하자. 그런 원칙 하에서 내가 대응을 했으면은요. 만만한 게 중심선이니까요. 353.10이나 아니면 조금 올라오면 자,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 자리가 여기죠. 그쵸? 그럼 여기가 35345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갭상승을 시켜놓고 갭을 메꾸다가 밀려서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장이 골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쭉 보니까 참고로 보는 이제 장타 신호까지 매도가 출현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이 구간에서 국내 선물은요, 엄청나게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이 구간에서 내가 그러면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오기 전이라도 내가 매도라면 35345, 35410에 매도를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나서 장타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좀 더 버텨볼까? 그리고 나서 중심이 무너지면서 35250 그리고 그 아래다 35185까지 그럼 매도가 여기서부터요. 그쵸? 1.25P가 나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여기 매수 들어가서 손절 났다 치더라도 올바른 신호를 다시 들어가면 그 손실분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는 파동을 줬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쭉 보니까 시장이 그냥 맥을 못 치고요. 계속 흐느적거리면서 결국에는 시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외국인들의 진입 현황을 보면 계속 매도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요. 국내 선물은 외국인과 맞서서 반대 포지션으로 대응하면 엄청나게 피곤하니까 가능하면 외국인의 포지션과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자, 시장이 과도하게 갭 상승이 많은 날은요. 한번 갭 보정 차트를 같이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시장 대응이 좀 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정 차트인데요. 얘를 갖다가 갭 보정 차트를 만들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가서 보면 시장이 완전히 돌변된 겁니다. 자, 갭 보정 차트로 내가 만약에 대응을 한다면 왜냐하면 외국인의 포지션이 매도이기 때문에 매도 신호를 따라간다. 그런 개념이죠. 그렇다면 보정 차트로 보면은 자, 메인 매도, 보조 매도, 장타 매도. 그러면 메인 신호 나왔을 때 만만한 자리가 매도인데 어디 들어갈까? 자, 당일 마디도 되지만 전날 종가본에 형성됐던 전날 중심선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35520에 매도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장이 어디까지? 왕창 빠진 거죠.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파동수를 계산해더라도요. 박스를 보면 이만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거의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다섯 박스 정도 빠졌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시장이 과도하게 갭이 하락을 하거나 과도하게 갭이 뜰 때는 보정 차트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방향은 외국인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시장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2월 16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날도 전일하고 동일하게요, 장 시작하자마자 갭 상승해서 보조, 메인, 장타, 올 매수 신호가 나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갭을 메꾸어 주는지 확인을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갭을 메꾼다는 이야기는 차트상에서 보면 전날 종가 부근의 저항 자리를 지지하나, 그 구간이 당일 마디가로 따지면 354.25입니다. 내가 손이 빠르면 354.25 매수해서 그 윗단 354.90까지 후다닥 매수가 0.65p 나왔는데, 이 구간은요, 손이 빠르지 않으면 좀 대응하기가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을 쭉 보니까 중국장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 보는데요. 지금 이 구간에서 보면, 자,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 매도, 장타 신호 매도, 매수 이렇게 번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항상 수급표를 보면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대응해서 주구장창 원웨이 매수가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관과 개인은 다 매도로 대응하고 있으면, 자, 주포들의 방향이 매수라면 우리가 여기서 이 매도 신호를 버릴 줄 아는 게 어떻게 보면 테크닉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 이 구간이 되겠네요. 중국장이 열리고 이제는 10시 한 50분이 되니까, 그쵸? 장타, 메인, 보조, 올 매수가 나왔고요. 그 구간에서 일단 중심을 지지하면 매수가 간대더라.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나는 353.65 부근이 가장 좋은 타점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면, 장타 신호 4인방 중에서 이 연두색선이 갑선입니다. 아, 갑을 돌파하니까 많이 갈 수도 있겠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이기 때문에 주포가 외국인이니까 많이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나왔을 때 우리 타점은 353.65 부근이 되겠고요. 자, 이 구간에서 제 생각은 여기서 뚫고 일로 더 갈 줄 알았는데 한번 누르고 갔죠. 한번 353.65 중심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고 나서 지 갈 길 찾아서 어디까지 갔다? 35.50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매수 파동이 여기서부터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매수가 1.85p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20일 차트 보겠습니다. 2월 20일 차트를 보기 전에요, 전날 2월 19일은요, 보시다시피 장중에 특별한 매수 신호가 안 나와서 일단 패스라는 게 맞고요.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면. 자, 2월 20일은 보니까 9시에 일단 보조 신호,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메인 신호가 거의 9시 6분 정도에 출현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보조 매도, 메인 매도라면요, 매도이기 때문에 내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자, 시장이 워낙 강세장이라서요, 중심선을 치고 올라와도 저항받는 자리가 전날 종가 부근이 형성됐던 마디 자리가 35990이 되겠죠. 35990이 가장 좋은 타점이 되고요. 35990부터 그 아랫단 35885까지 매도가 후다다 1.25p 정도 파동 나왔는데요. 수급을 보면 장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잠깐 매수를 했었는데, 내가 이 차트가 현재 매도로 흘러가기 때문에 혹시나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어딘가, 이걸 째리고 이제 보는 거죠. 보니까 외국인과 그치 기관의 매도 물량이 크로스되는 구간이 바로 9시 35분입니다. 그쵸? 그럼 35분에 우리 차트를 보니까요, 35분 보니까 바로 이 자리예요. 358.85 근처죠. 그러면 내가 이 근처에 내가 매도를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되는 구간이 여기입니다. 35885죠. 무섭지만 외국인이 주포이기 때문에 35885부터
단타로 358, 25까지. 그거는 뭐냐면 초록에서부터 파란까지 빠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주구장창 매도로 일관하니까 시장이 이제는 파랑이 무너지고요. 그 아랫단, 그쵸? 하향까지, 하향이 무너지고 그 아랫단, 연두까지, 그 아랫단. 그래서 결국에는요, 매도가 뭐 거의 한 4.8% 정도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단타를 대응하든 뭐 장타를 대응하든 간에 항상 여러분들이 신호가 나왔는데 매도 신호가 나왔으면 주포가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타이밍이 어떻게 보면 진입 타점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면 조금 더 리스크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2월 21일자 차트 보겠습니다. 전날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이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요. 뭐 신호를 보면 우리는 그냥 신호대로 하는 거니까. 자, 어느 순간에 보조 신호가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고요. 9시 8분이 되니까 그쵸? 메인 신호 매수 또 장타 신호 매수가 되어 있는데요. 매수인데 보니까 이날 시장의 중심이요. 35730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손이 빨랐다면 이 매수 신호가 나올 때 35730을 돌파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35730이나 전날 종가의 마디 자리 35765죠. 요 구간이 매수의 영역이 되고요. 갑을병정 중에서 그쵸 파랑을 뚫어놓고 3585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속사포로 매수가 1.25% 정도 파동 나왔는데요. 자, 수급의 주체를 보면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외국인들이요. 나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보고 그냥 매수를 들이댔는데요. 저는 뭐 주포가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그냥 외국인 따라한다 그런 생각으로 일단 대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는 매매를 한다면은요. 항상 종가에 신호가 어떻게 끝났나를 갖다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는 건데요. 자, 전날 종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보니까 뭐 신호는 뭐 얘도 매도고요. 얘도 매도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바로 이거죠. 장타 신호 갑선 근처에서 신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갑선을 뚫으면 많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시장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면 바로 따라가는 거고요. 뭐 아니면 아침에 개파락을 하면 못 쫓아가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장 시작했는데 쭉 보니까 일단 장타 신호 4연방 중에서 갑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데요. 자, 한번 눌렀는데요. 매도는 아니다 이 얘기죠. 그쵸? 왜냐하면 왜 매도가 아니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매수이기 때문에 매도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심선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중심선을 한번 두드려 맞고 그쵸? 이렇게 보니까 갑선을 돌파하면서 벌써 여기서부터 메인 신호가 빼꼼히 매수 신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근처에 그냥 순발력 있게 따라가야지 이 파동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매수가 일단 1.25% 정도 나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장이 열릴 때쯤 이제 시장을 봐야 되니까요. 후다닥 매수가 1.25 파동 나왔고요. 이 근처, 여기죠. 자, 보니까 9시 40분이 되니까 뭐 보조 신호 매도, 메인 신호 매도, 장타 신호 올 매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포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이 매도 대응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차트대로 대응한다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 자, 보조 매도, 메인 매도. 근데 주포가 외국인이야.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수라니까 매수세가 세겠구나. 그러면 따라가지 말고요. 항상 윗단에다 대놔야 됩니다. 35765, 그쵸? 그리고 나서 이제는 35605가 무너질 때 따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왜냐하면 자, 보조, 메인, 장타, 올 매도니까 한 번은 주지 않겠느냐. 뭐 외국인 수급하고 역방향이지만 차트대로 한다 치면 우리가 뭐 여기서부터 요만큼 매도가 거의 1.25p 정도 파동 나왔습니다. 이제 이날 새벽에는요, 미국에서 이제 연방공개시장 회의록도
새벽에 발표되고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그래서 시장이 그 이후로는 그냥 막 오락가락 그냥 영혼 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항상 손절이 나든 익절이 나든 신호빨이라는 게 있으니까 신호가 나온 근처에서만 우리가 대응을 하면 이날도 매수로 요만큼, 그쵸? 매도로 요만큼, 양방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요.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국내 선물 차트를 같이 복귀했습니다. 뭐 12전 11승 1패 뭐 아주 저는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만 조금만 내가 터득하면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